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 전망과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연준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에 금리는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덩달아 이날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계속 경고를 해온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7%의 금리를 언급한 점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 다이먼은 이날 인터뷰에서 금리가 3%에서 5%로 오를 때보다 5%에서 7%로 오르는 게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전 세계가 금리 7%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다 전했습니다. 게다가 무디스가 연방 정부의 업무 중단이 셧다운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한 점도 투자 심리를 다소 악화시켰는데 무디스는 전날 낸 보고서에서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재정 정책 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사태는 재정 적자 확대와 부채 상환 능력 악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약화하는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경고했습니다. 이에 미 정치권 갈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거버넌스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달 1일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죠. 하지만 이 같은 연방정부 폐쇄는 통상 짧은 기간에 끝나 미국 경제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거 10월 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적은 모두 20번이 있었고 대부분은 주말 사이 하루 이틀 폐쇄에 그쳤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이날은 연준 내 매파로 꼽히는 위원인 닐 카시카리 총재가 인플레이션 고착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 넘게 인상해야 할 확률이 40% 정도 된다 밝혔는데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이날 서한에서 향후 경제 전망을 두 개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이처럼 말했고 이에 카시카리 총재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 연착륙 경로를 제시하면서 그 확률은 60%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경로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되는 시나리오로 해당 확률을 40%로 판단을 했는데 이에 카시카리 총재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FOMC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한편 9월은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달로 평가가 되며 이에 나스닥 지수는 이달 들어 6% 이상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덩달아 S&P 500과 다우지수 역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시장은 통상 계절성이 나쁜 9월이 지나면 증시가 오를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고 9월은 지난 25년 동안 평균 1.3%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9월은 더욱더 힘들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해 S&P 500 지수는 9월에 9% 이상 하락을 했고 2021년에 4.8% 그리고 2020년에 3.9%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번 주까지 5%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더욱이 9월의 마지막 주는 9월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주로 여겨져 왔었죠. 그러나 좋은 소식은 9월이 지나면 증시는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인데 실제로 10월과 12월 3개월은 1년 중 가장 수익률이 좋은 기간이며 지난 25년간 4분기에 S&P 500 지수는 평균 5.1%의 이익을 기록해 증시의 상승 확률은 80%에 달한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처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주가의 오름세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S&P 500은 지난주 2.9% 하락한 이후 전날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런 가격 움직임은 유동적이라 생각이 들며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헤지펀드 역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덩달아 다가오는 10월 13일 은행부터 시작이 되는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될 때까진 시장이 금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현재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8.5배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 주가가 강세를 보이려면 투자자에게 기업 실적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생각 역시 S&P 500 지수가 연말 랠리로 전환하기 전까지 200의 이동평균선이 4200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1.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44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이날 하락세는 유럽연합이 시행키로 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세에 테슬라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의 이유는 테슬라를 대상으로 중국 내에서 불공정 보조금 혜택을 받는지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이미 유럽연합이 전기차 보조금 증거 수집 과정에서 테슬라가 중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말했고, 이에 테슬라는 세금 감면과 대출과 같은 여러 형태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얻기 힘든 특권을 누리면서 중국을 테슬라의 주요 시장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보조금 조사 소식 여파로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다가 광보합으로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한편 지금 시장은 테슬라가 3분기 46만 2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는 몇 주 전 추정치보단 10,000대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은 50만 대 안팎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는 419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전 세계적인 AI 열풍을 이끌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9월 들어 17%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로 미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기 때문이며, 덩달아 최근 들어 AI 버블 우려가 불거진 것도 연일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가 성장 잠재력이 큰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된다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모건 스탠리의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0년 동안 약 70개의 버블을 분석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3년 동안 자산 가치가 154% 폭등했었다며, 이 같은 기준에 비춰볼 때 엔비디아가 200% 폭등한 것은 버블이 막바지에 왔음을 의미한다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날 S&P 500을 보시면 1.47% 하락하면서 지수는 4273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지난주 122선을 이탈하면서 현재는 202선 가까이 지수가 내려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이날 1.57% 하락하면서 현재는 13,063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 역시 27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은 서서히 극도의 공포감까지 내려오고 있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애플의 주가는 이날 2.34% 하락하면서 현재는 171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애플의 최근 차트는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차트로 주가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중국에서 현장 판매를 실시한 아이폰 15 시리즈의 출하량이 이전 모델 수준을 넘을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의 출하량은 8천만 대를 기록해 앞선 아이폰 14 시리즈의 출하량 7,600만 대를 웃돌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고, 아이폰 시리즈의 조기 예약 판매 역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4분기 애플의 이익과 매출 역시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이날 아마존은 미국 FTC가 17개 주와 함께 불법적인 독점 횡포를 저질렀다고 제소를 했는데, 이에 FTC 위원장은 이날 17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법원에 아마존이 입점 업체들에 대한 할인 억제 수단을 동원해 횡포를 저질렀다 주장했고, 또한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을 활용하는 입점 업체들의 자사 물류 서비스를 이용토록 강요했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의 주가는 이날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250달러까지 내려왔고, 이로 인해 지난 9월 14일 145달러라는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내려왔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대개 이러한 반독점 조사를 통해 시장은 과징금을 물리는 선에서 매듭을 지어왔고, FTC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 제소했다가 패하는 등 주로 인수 합병에 제동을 거는 수단으로 제소를 택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회사인 신타스는 주당 순이익 3.7달러,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연간 가이던스에서 EPS와 수익 예측의 하한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날 5% 이상 하락을 했고, 이미지 공유 플랫폼 핀터레스트 역시 HSBC가 매수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주가는 이날 0.6%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 식품 회사인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는 내년의 주당 수익을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제시하면서 이날 27% 이상 하락을 했고, 반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피스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등급으로 주식을 커버를 하면서 이날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 이날 웰스파고와 JP모건, 고드만삭스의 주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 경고한 이후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반면 스포츠 베팅 주식인 드래프트 킹즈는 JP모건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를 한 후 이날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